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1,400불 충분히 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론이 22년 말에, 그러니까 내년 말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테슬라 4분기는 방대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일론 매도의 마지막 한 방이 오늘이었을까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랑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먼저 미국장 마감 현황입니다. 자, 3대 지수는 모두 혼조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우 산업지수는 0.26% 상승했고 나스닥이 0.56% 빠져가지고 S&P 500이 거의 보합권이었다.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뉴스와 기사들에 따르면은 글로벌 코비드19 케이스가 월요일에 일일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44만 건 이상의 감염이 보고되어 있어 이전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코비드 상황 때문에 혼조세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간에 한 4, 5일 동안 급격한 상승이 있었죠. 자, 테슬라 주가도 잘 올랐고 S&P 500도 최고 기록을 연중 고점 역사적 고점을 찍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오늘 정도 어느 정도 하락과 혼조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따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오미크론 코비드 상황이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2022년에도 그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올라가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이 아래쪽이 가치주 영역들이 많이 속한 부분이고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특히 이 위쪽에 성장주들,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스닥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오늘 나스닥이 안 좋았으니까 위에 이런 기업들은 빨간색을 많이 보이는 거죠. 자, 오늘 다우가 좋았으니까 이 아래쪽이 초록색으로 많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화이자랑 모더나는 좀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2% 정도 하락이 있었고 오늘 테슬라도 0.5% 하락했다. 아마존이 뭐 최근에 안 좋았는데요. 오늘 반등을 했고요. 디즈니도 최근에 안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은 온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연중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정해지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어느 한 업종, 어느 한 종목이 주도주로서도 끌고 갈 것입니다. 저는 그게 내년에도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드렸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좋은 신호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고, 자, 4, 5일간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큰 뭐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좀 올라가는 모습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테슬라라든지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뭐 성장 가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올 수 있고 121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현금 30% 이상 항상 좀 보유하시길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죠.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차트 흐름만 보시고 가실게요. 제가 테슬라 차트 지금 과열권에 어느 정도 접어들었다. 4일 동안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뭐 880불까지 내려갔다가 뭐 1000불 이상까지 올랐었죠.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뭐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보여줬었죠. 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거의 뭐 200불이 올라 버렸으니까 엄청난 그런 급격한 상승이 있었으니까 좀 쉬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짧게 하고 짧게 과열권을 보이고 11월 말부터 12월 달 뭐 중순까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자 이렇게 길게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는 이제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어느 정도 1월
22일 정도에 지금 인도령 발표가 남아있고 1월 한 26일 정도에 실적 발표가 있죠. 테슬라 주가가 실적 발표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좋은 모습, 버티는 모습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게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테슬라 장투일기로 대비를 하고 내려갈 때는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로 저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제 테슬라 장투일기를 업데이트하면요. 12월 달에는 제가 987불에 8주를 매수하고 더 이상의 매수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산다는 게 아니죠, 저는. 그래서 12월 달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1월 달에 새로운 매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장투일기 예약 매수가가 나오면은 또 1월 장투일기 1차 예약 매수가 제가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테슬라가 1088불이고 저는 4월 달부터 이렇게 쭉 주식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주가가 1088불인 상황에서 저의 수익률은 30%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단타 수익이 제가 830만 원을 올렸죠. 2개월 동안. 자, 830만 원을 포함했을 때 약 한 3,8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원래는 단타로 월급 벌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저의 VIP 구독자 멤버십 회원 가입자분들에게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 멤버십 동영상이 벌써 올라갔고 제가 가이드를 이미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십 회원 많이 가입하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재미있고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드부시의 수석 애널리스트죠. 댄 아이브스 테슬라 투자의 구루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목표 주가를 1,400불로 잡고 있어요. 내년 목표 주가 저는 1,800불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년에 EPS가 10불을 넘길 것이기 때문에 10불을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6.3불 정도 예상되는데 내년은 10불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180배 PER을 반영해서 1,800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 1,400불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고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1,400불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분이 된 아이브스죠.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 놓았습니다. 자, 먼저 2021년 실적 관련해서 된 아이브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1만 대가 예상이 되고 있죠. 이거를 평가해 보자면 레거시 업체들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년 대비겠죠. 뭐 20년이 뭐 코로나 이슈가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21년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이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21년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오더는 많습니다. 근데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죠. 그게 바로 반도체랑 부품 부족이었죠. 반도체 부족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2분기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직접 얘기를 했죠. 우리는 ECU, 그러니까 컨트롤러 유닛이죠. 이게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설계하고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많이 있죠. 테슬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모디파이라고 하죠.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칩을 개발할 수도 있고 테슬라가 자체 칩을 만들 수 있지는 않죠. 파운드리 뭐 삼성전자 뭐 이런 파운드리 업체 있지 않습니까? TSMC 이런 데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서 뭐 르네사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서 칩을 자동차용 반도체 칩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바꿔서 반도체 칩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이제 반도체를 많이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또 직접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맡길 수가 있는 거죠. 파운드리 업체가 생산을 많이 해낼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골라서 변형을 통해서 충분한 수량의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올해 테슬라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8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이 50만 대였으니까 올해 91만 대니까 뭐 한 80%, 75% 정도 성장을 한 것이죠. 그렇게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전망의 3요소로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2022년입니다. 데나이브스의 의견에 따르면 2022년 2에서 3분기 중에 안정화 단계, 이 두 개 공장이 안정화 단계에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생산 캐파가 두 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두 배라는 거겠죠? 작년이 90만 대였으니까 뭐 10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딜리버리는 90만 대만 했으니까 딜리버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0만 대에 근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 150만 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자,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의 메가톤급 성장이 있었죠. 자, 중국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1000불 더 넘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테슬라의 가장 성공적인 시장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EV 시장, 자, 글로벌 1위죠. 그 다음 2위가 이제 유럽이고요. 그래서 강력한 경쟁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뭐 BYD라든지 니오라든지 그리고 뭐 GM 뭐 많은 경쟁자들이 있죠. 그죠? 리오토, 리샹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그런 로컬 업체하고의 경쟁도 심각한데 잘 해놓고 있죠. 중국 시장 1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량은 홍광미니, GM과 연계된 홍광미니가 500만 원짜리 차죠. 그게 판매 대수로는 1위를 하고 있지만 판매 금액으로는 테슬라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에서.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디어의 공격도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테슬라가 정말 1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2개월 동안 중국에서 매월 5만 대 이상 차량을 인도했는데요. 저의 의견은 내년에 이제 중국 공장이 70만 대까지 충분히 판매할 수 있고, 자,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100만 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중국 공장만 뜻하는 겁니다. 자, 중국 공장만 한해서도 100만 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내년에는 최소 5.8만 대, 5만 8천 대에서 8만 3천 대까지도 중국 로컬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만 대에서 8만 3천 대까지 늘어나니까 상당한 규모죠. 이게 왜 가능하냐? 자, 기가 베를린이 가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유럽에다가 지금 모델 Y, 모델 3 수출을 하고 있는 공장이 기가 상하이 중국 공장입니다. 그런데 기가 베를린이 이제 가동하게 되면 중국 공장에서 더 이상 수입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다가 물량들이 풀리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기가 베를린 때문에 중국이 메가톤급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년에 연간 100만 대 충분히 지금 가능하죠. 150만 대, 180만 대까지도 가능하니까. 자, 100만 대라는 숫자가 올해는 못 넘기죠. 올해는 90만 대인데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죠. 자, 대형 자동차 회사의 기준이 연간 100만 대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물론 시가총액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는 세계 1위지만 아직 생산 규모로는 레거시 업체를 따라갈 수가 없죠. 토요타, 뭐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은 연간 900만 대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100만 대니까 좀 아직은 미약한 규모지만, 자, 전기차 점유율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미래가 중요한 거죠. 자,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게 현재 주가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100만 대를 넘었다는 거는 이제 테슬라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30년에 뭐 1000만 대 이상을 보고 있죠. 테슬라는 2000만 대를 판매한다고 했지만 2000만 대가 2030년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에 2022년 말에 자율주행 레벨 4를 달성하겠다, 우리 완전 자율주행 달성하겠다 얘기하면은 정말 그게 사실이 되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30년에 2000만 대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저는 우선 어찌됐건 보수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죠. 그래서 일단 저는 1000만 대로 잡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글로벌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는 거고, 효율적인 배터리셀 4680 셀이죠. 자, 내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 뭐 기가 텍사스에 이미 시험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프리먼트 공장에서도 파일럿 생산이 들어갔고, 기가
텍사스 기가 오스틴이죠. 거기에도 이미 대규모의 배터리 셀 설비가 들어가서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양산 체제를 갖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댄 아이브스는 내년에 테슬라가 55에서 60%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댄 아이브스는 아주 성적이 우수한 아주 실적이 우수한 애널리스트입니다. 팁 랭크스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순위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7,756명 중에 22위입니다. 엄청난 순위죠. 거의 탑 레벨입니다. 자, 이분께서 테슬라 주가가 1,400달러 올라간다고 하면은 성공률도 상당히 높죠. 76%니까 한번 믿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1,800달러 보고 있습니다. 네, 4분기는 방대하다고 합니다. 자, 초우들이란 사람이 있어요. 자, 이분이 이제 글로벌 에쿼티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 회사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자, 이렇게 뭐 뉴스로 크게 나온 거 보면은, 자, 뭐 잘 하시는 분이겠죠? 크리스마스 휴일에 직접 가셨다고 해요. 테슬라 공장, 프리몬트 공장, 뭐 미국에 있으니까 방문할 수 있겠죠? 프리몬트 공장에 가니까 크리스마스 시기 딜리버리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자, 4분기는 방대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BBC 액트가 하원은 통과했지만 뭐 조 만친 이런 의원들에 의해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죠. 승인이 원래 크리스마스 때 이게 승인이 맞춰서 바이든이 이제 선물을 줬어야 되는데 선물을 못 줬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 BBB 액트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도 빨리 인도받자.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BBB 액트에 이제 EV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죠. EV 보조금이 확정이 돼야지 자기가 차를 더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렸던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인도받자. 크리스마스 때 나에게 선물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인도받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는 방대할 것이다. 딜리버리가 엄청났다. 자, 4분기 인도량이 1월 2일 발표 예정이에요. 지금 뭐 91만 대가 넘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 보시면 또 중요한 점이요. 여기에 모델 S 플레드가 스트롱했다. Shipment and delivery is strong. 자, 모델 S 플레드가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모델 S 플레드는 가장 비싼 모델 중에 하나죠. 12만 3천 K, 12만 3천 불짜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되는 차죠. 자, 이게 많이 팔렸으니까 마진이 4분기에는 마진도 좋다는 거죠. 4분기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론이 오늘 주식을 팔았을까요? 일론의 마지막 한방. 지금 보시면은 155만 주에 해당하는 옵션의 행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론이 옵션을 행사할 때마다, 그러니까 옵션을 행사를 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거죠. 155만 주를 취득할 권리가 아직 남았는데, 자, 이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옵션 행사할 때마다 10BO-1 프로그램에 의해서 93만 4천 주를 계속 팔아왔어요. 그래서 93만 4천 주를 팔 수 있다는 게 딱 한 방이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오늘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게리 블랙은 자, 오늘 팔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If Elon is selling today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시간 전에 올라온 트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어야겠죠. 만약에 일론이 93만 4천 주를 팔았다면. 근데 오늘 주가가 0.5%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약 2천만 주로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오늘 좀 주식을 팔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건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죠. 주식 매도가 다 끝나가고 있고, 만약에 오늘 진짜 매도가 끝났다면은, 자, 4분기 인도량도 또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또 테슬라 주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월 달에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금요일 마지막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되게 굉장히 긴 인터뷰였습니다. 뭐 1시간, 2시간, 뭐 2시간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인터뷰를 아직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생업이 있는 사람이라, 본업이 있는 사람이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맨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이제 자율주행 부분만 잠깐 보니까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을 2022년 말에 달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년 주가에 큰 또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희망을 던져준 겁니다. 2020년 말에 내년 말에 자율주행 달성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이렇게 신호를 준 거죠. 네, 좋은 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